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2월 13일 토요일 오후입니다. 지금 설 연휴 잘 지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번 설 연휴 중에는 가족 간에도 잘 못 만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추석 민심이다, 설 민심이다 형성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간의 많은 관심은 결국 오는 4월 7일에 있게 될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런 가운데 보니까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드디어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3자 대결 구도로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 라고 호언장담하던 김종인 위원장, 어제 설 당일날이죠. 설 당일날 모 방송에 나와서 이제 급한 거예요. 처음에는 3자 대결로도 승산이 있을 것 같았는데 가로열고 갈아덮고 이제 야권 단일화는 숙명적이다. 꼭 해야 된다. 왜 그럴까요? 지금 각종 여론조사, 특히 보면 이번에 설 연휴를 갖다가 앞두고 주로 보면 8일, 9일, 그러니까 월화 조사하여 이제 10일 또 11일 연일 발표하고 있는 한 4가지 여론조사 결과가 보면 3자 대결 구도로 가면은 이건 100전 100패고, 양자 대결 구도에서도 지금 국민의힘의 나경원, 오세훈, 나경원 두 후보는 지금 여권의 유력한 시장 후보로 유력한 박영선 전 장관에게 오차범위 밖에서 지는 걸로 나옵니다. 그나마 지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어떤 경우는 이기고 어떠한 경우는 지고 그야말로 오차범위 내에서 박영선 후보와 아주 미세한 엎치락 뒤치락이 있을 정도고, 국민의힘 후보로서는 지금 박영선 후보에게 상당히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오죠. 물론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는 15일입니다. 15, 16, 그 다음에 18, 19, 그 다음에 22, 23, 25, 26 4차례에 걸쳐서 국민의힘은 부산, 서울, 부산, 서울, 부산, 서울, 부산, 서울 이러한 식으로 처음 3번은 이른바 1대1 스탠딩 토론, 그리고 마지막 25, 26은 합동 토론, 비전 토론회라고 이제 자신들은 이름을 붙였습니다만은, 그렇게 토론회를 통해서 좀 붐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보면 어느 지금 지상파가 어느 종편이 권력과 정권의 눈치 보면서 그 시간을 갖다 열어주겠습니까? 기껏해야 유튜브나 아니면은 국민의힘에 있는 국민의힘 방송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어마어마한 1000만 서울시 이민을 이끌어 나갈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당 후보, 야권 후보를 뽑는 그 자리에 방송의 도움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당초 생각했던 그와 같은 붐업을 통해서 보면 4차례에 걸친 그와 같은 토론을 통하면 엄청 인기가 떠오르고 흔한 얘기로 컨벤션 이펙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은, 그건 방송이 권력에 의해서 장악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야권의 단일화는 숙명적인 것이다. 또 3월 10일 이내로만 국민의힘 후보와 다음에 제3지대 후보, 즉 금태섭, 안철수, 금태섭 이 중에 뽑혀온 사람하고 최종 단일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면은 선거에 지장이 없지 않겠는가라고 그동안 보여왔던 그 자신만만한 그런 태도에서 완전히 상당 부분 후퇴했습니다. 마치 오늘 오전에 보니까 정진석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같은 경우는 빠르면 3월 1일 월요일입니다만 그날은 3일절이죠. 3월 1일 후보를 갖다 확정 지을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초 국민의힘에서 생각했던 그 발표 날짜는 3월 4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15, 16, 18, 19, 22, 23, 25, 26 4차례에 걸쳐서
1대1 스탠딩 토론과 그다음에 합동 토론 거치게 되면 그다음에 27, 28, 토 1 양일간 걸쳐서 여론조사하고 3월 1일 뭐 오후쯤 되면은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이 그와 같이 시기를 갖다 3월 1일로 맞추는 이유는 지금 금태섭 안철수 금태섭 간의 후보 단일화, 그러니까 제3지대 단일 후보를 뽑는 게 3월 1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지금 박영선, 우상호, 박영선입니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박영선, 우상호, 박영선 중에 시장 후보가 결정되는 게 마침 또 3월 1일입니다. 그러니 굳이 국민의힘만 3월 4일로 미칠 필요는 없겠죠. 오히려 보면 3월 1일 민주당 그다음에 금태섭과 안철수 금태섭 중에 한 사람,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네 후보 중에 한 사람. 그래서 그날 동시에 발표되는 것이 흔히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그런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발생하는 컨벤션 이펙트를 갖다가 박영선이 선점 못하고 안철수 금태섭 중에 한 사람이 선점 못하고 함께 같은 날 거의 동시에 예를 들어 박영선 또 이쪽에는 뭐 안철수 또 이쪽에는 뭐 오세훈이나 나경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결정이 되면은 오히려 시청자 여러분 또 내지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더 흥미진진하겠죠.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를 쭉 한번 훑어보면 YTN 리얼미터 이거 서울시민 1016명을 대상으로 YTN 리얼미터를 갖다 조사했더니 여기엔 박영선이 양자 다자 대결 모두 1등으로 나옵니다. 박영선과 안철수가 38.9 대 36.3, 박영선 나경원이 39.7 대 34.0, 박영선 오세훈이 40.6 대 29.7이 나오고요. 그런데 같은 날 또 보면 뉴스원과 엠블레인, 뉴스원의 의뢰에 의해서 엠블레인 퍼블릭이 여론조사한 이것도 서울시민 1002명입니다. 여기는 안철수가 45.2, 박영선이 35.3으로 오차 범위를 훌쩍 뛰어넘어서 안철수가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박영선과 나경원도 41.4 대 나경원이 41.1. 이건 근소, 이건 박빙이고요. 초박빙이죠. 박영선과 오세훈은 박영선이 39.1, 오세훈이 41.5로 같은 날 발표된 그리고 샘플 규모도 1000명인 그 조사가 YTN 리얼미터에서는 박영선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나오고 또 뉴스원 엠블레인 퍼블릭은 안철수가 압도적인 것으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둘 다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의 표본 오차를 갖고 있습니다만 리얼미터는 응답률이 7.2%고 엠블레인 퍼블릭은 19.3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발표된 11일날 발표됐죠. 그러니까 설 전날 MBC 코리아 리서치 이건 서울시민 804명입니다. 이것도 100% 무선전화 면접으로 조사한 건데 박영선이 41.9, 안철수가 41.4로 초박빙이고요. 박영선이 46.0, 나경원이 33.7. 이거는 오차 범위를 훌쩍 벗어났네요. 박영선이 45.3, 오세훈이 36.1. 이것도 오차 범위를 훌쩍 벗어나서 박영선이 이기는 것으로 나옵니다. 3자 대결 구도는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3자 대결 구도는 어떠한 경우든 박영선이 오차 범위를 훌쩍 뛰어넘어서 안철수와 나경원, 안철수와 오세훈을 다 이겨버리니까 이거 3자 대결 구도는 이건 언급할 가치조차 없고요. 또 마침 같은 날 발표된 SBS 입소스입니다. 입소스 이건 또 서울시민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박영선이 40.6, 안철수가 43.5. 박영선이 43.7, 나경원이 33.7, 박영선이 45.1, 오세훈이 33.0 이랬습니다. 이제 이러니까 대충 흐름이 이런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여론조사 이제 흐름은 이렇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여기 보면은
뭐 정진석 공관위원장은 앞으로 저 안철수 얘기 일치하지 않겠다. 그리고 실무진 간에 어떻게 보면 룰 미팅, 룰 협상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그때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는 3월 4일인데 어쨌든 3월 1일 날 결정된다고 치면은 3월 1일 결정해서 3월 10일까지 후보 결정위에서 이 룰 갖고 또 지루한 싸움이 벌어질 겁니다. 안 그래도 벌써 이미 안철수와 금태섭과 안철수 간에 여론조사 방식을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즉 설문 내용을 경쟁력을, 즉 박영선을 대상으로 한 경쟁력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서울시장 후보로서의 적합도로 뽑을 것인가, 이거 갖고 벌써 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일이 바로 안철수와 문재인이 2012년이죠. 2012년 대선이 있던 해 안철수와 문재인과 안철수 간에 룰 미팅할 때 이게 문제였던 겁니다. 경쟁력으로 할 것인가, 적합도로 할 것인가. 경쟁력으로 하면은 자, 박영선 대 안철수 누굴 지지하십니까? 그러면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다음 안철수와 금태섭과 안철수 중에 누가 서울시장 후보로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하면은 또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금태섭하고 안철수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 안철수와 나경원, 안철수와 오세훈 간에 경쟁력으로 뽑을 것인가, 적합도로 뽑을 것인가 해갖고 아무래도 기성 당원이 많고 어쨌든 지역구가 상당히 뭐 게임도 안 될 정도로 탄탄한 국민의힘에서는 적합도가 훨씬 더 유리하죠. 그러나 혈혈단신, 어떻게 보면 단기 필마로 뛰고 있는 안철수 입장에서는 개인기 중심, 즉 경쟁력이 유리합니다. 자, 그러니 예를 들어 나경원이나 오세훈, 나경원 중에 누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었던 정당이, 그래도 연부역강한 정당이 있는 후보 측에서는 계속 적합도로 여론조사를 하자고 될 것이고, 사실 전무하다시피 한 안철수 입장에서는 박영선과의 경쟁력을 물어보자고 얘기할 겁니다. 이거 갖고 아마 룰 미팅 쉽지 않을 겁니다. 왜? 3월 1일 지금은 보면은 뭐 박영선, 나경원, 박영선, 오세훈이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만, 예를 들어 나경원이 되었던 오세훈이 되었던 두 사람이 3월 1일 날 후보로 결정되는 순간 상당히 지금보다는 컨벤션 이펙트 때문에 상당히 오를 겁니다. 박영선하고 거의 뭐 오차범위 내에서 엎치락 뒤치락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런 가운데 안철수는 당세가 없고, 자기 당세가 없다 보니까 안철수는 좀 지지부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 오세훈, 나경원으로 치죠. 나경원은 당장 나오는 게, 아니 적합대로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서울시장에 적합한가? 라고 할 겁니다. 안철수는 아니다, 경쟁력으로 뽑자. 이거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정진석 지금 공관위원장, 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보면 야권 단일화가 숙명적, 즉 선택상이 아니라 죽기 살기에 필수적인 것이라면 반드시 룰 미팅을 지금이라도 조용한 가운데 하셔야 됩니다.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룰 미팅에 조용한 가운데 우선 예비 조촉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벌써 이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벌써 이렇게 나와요. 단일화 방식의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벌써 부정적 입장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공동정부, 즉 유럽 같은 경우 공동정부 구성할 수 있다. 즉 자기가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안철수, 네가 예전에 박원순 변호사한테 그래 했듯이 양보하고 내가 지정하고 너는 예를 들어서 뭘 하고, 이런 식으로 공동정부, 공동지방정부를 꾸리자. 여론조사는 굉장히 보면은 자칫하면은
오히려 감정상하고 시너지가 안 난다 하는 식으로 벌써 부정적 입장을 표현하는데 현실적으로 여론조사에는 달리 방법이 없죠. 후보 단일화 방법. 또 하나는 안철수 지금 후보의 고민입니다. 안철수가 국민의힘, 안철수는 이제 자기가 중도를 끌어안고 가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아무래도 국민의힘 내가 단일 후보가 돼도 국민의힘은 설마 민주당 찍겠는가, 날 찍지. 근데 문제는 입당을 안 하는 경우 기호가 4번이 돼버려요. 그것도 또 문제입니다. 기호가 4번 되는 것도. 기호가 4번 되면은 지금 국민의힘 이 지지자들은 국민의힘,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 계속 2번이었죠. 2번을 늘 찍어왔던 이 사람들로서는 4번에 아마 선뜻 손이 안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안철수 대표가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참 보면 참 일이 많아요. 또 하나가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정의당 후보를 내지 않습니다. 정의당 후보 되지 않는 이유는 아실 겁니다. 김종철 대표가 그야말로 자기 당 소속 젊은 여성 의원들을 성추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숙하는 의미에서 정의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데 여론조사면 정의당이 한 5%에서 한 7%가량 지지율이 있습니다. 지지세가 있습니다. 과연 이 정의당의 5% 내지 7% 만약에 후보가 나왔을 경우는 아무래도 그 사람들은 민주당 대깨문보다 더 정의당 지지자들은 정의당에 대한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정의당을 찍죠. 그래서 그것은 한 5에서 7% 갖고 그냥 떨어져 버리니까 박영선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만은 이번에 정의당이 후보를 내지 않음으로써 5% 내지 7% 이 정의당 물론 상당수는 기권하고 안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5에서 7%가량이 박영선에게 플러스가 될 겁니다. 이 문제를 갖다 어떻게 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고민하고 있는지 이 또한 사실 이번 설 연휴 지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보면 국민의힘 TV토론회 또 국민의당과 금태섭 보면 1대1 스탠딩 토론이 되었던 합동 토론이 되었던 그 하는 가운데도 이와 같은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검토하고 살펴봐야 할 겁니다. 사적 하나 붙이겠습니다. 지금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여의도 연구소에서 거의 일주일에 몇 차례씩 계속 여론조사합니다만은 그 여론조사 결과를 심지어는 공천관리위원장한테도 안 보여주고 당의 사무총장한테도 안 보여주는 모양이에요. 유일하게 비대위원장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만 직보한답니다. 왜 그러죠? 국민의힘 여의도 연구소 아니 지금 보면 입소스니 코리아 리서치니 리얼미터니 엠블렘 퍼블릭이니 각종 여론조사 나오는데 무슨 비밀이라고 그런 식으로 쉬쉬 감추고 나중에 무슨 변명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적이었습니다.